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시민입니다. 모터사이클 업계의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또 한 달 만이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저 책 만들었습니다 또. 네. 월간지가 또 금방금방 나옵니다. 펜 아메리카. 네, 이번 달은 펜 아메리카였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네. 기사 내용 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기사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조건희 기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요. 저희 뭐 했죠? 한 게 많아가지고 뭘 했다고. 지난달에 일이 엄청 많았어요. 네, 저희 일이 많아갖고 행사도 네.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시승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조건희 기자? 모토이슈 어플리케이션과 모토이슈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저희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서 맞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네. 맞네. 감사합니다. 네. 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차 이슈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눌 거 어떤 겁니까, 조건희 기자? 그러니까 5월 19일에 일반 언론들 뉴스랑 신문이랑 그 매체들의 유튜브 채널이랑 그 보도 9시 뉴스 같은 보도들을 통해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보도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그 보도가 바로 그 제목이 눈길을 딱 끌었는데 썸네일이나 이런 데 쓰인 게 뭐 오토바이 안전모 80% 안전 기준에 못 미쳐, 뭐 배달 킥보드 드는데 헬멧 80% 충격 흡수 미흡 이라는 이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헬멧이 안전하지가 않나? 저도 그 아니, 보도 내 보고 깜짝 것도? 놀랐어. 네. 물론 내 걸 리는 없지만 내 것도 안전 기준에 미흡한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도 그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수 뭐 이런 표현들이 쓰였는데 그런 것에서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시중 제품들의 전부에서 80%가 안전 기준에 못 미친다고?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KC 인증이라는 인증을 통해서 모터사이클 헬멧이 인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증과 관련된 내용인가 해서 기사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륜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고율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륜차 모터사이클 안전에 있어서 헬멧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시중에 있는 모터사이클 승차용 헬멧 10개를 모아서 충격 흡수를 했는데 그 중에 8개의 제품이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만 두고 보면 10개의 제품을 테스트를 했고 그 중에 8개의 제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라는 숫자가 나왔고 그거를 이제 제목들로 사용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헬멧들 중에서의 80%가 아니라 10개 10개 중에 네. 8개. 네. 정말 이게 비율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습니다. 중에서 8개가 불량이었다. 네. 그러니까 기준치에 못 미달했다. 그래서 뭐 10개 중에 8개니까 80%고 말이 상당수의 제품은 사실상 뭐 말만 보면 맞는 얘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쵸. 약간 오해하기 되게 좋은 네. 그런 거 같네요. 그거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제품 10개 중에 8개가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할 정도로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당시에. 그게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가 5월 17일에 이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링크 역시도 제가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더모토
나 기자님이 기사로 작성해 두셨고 저도 이제 네이버 포스트랑 모토 이슈 어플리케이션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봤어요. 과연 대상 제품들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상 제품은 10개의 제품이 모두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픈페이스 Z 헬멧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흡수 성능 시험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아실만한 제품은 아마 뭐 제조원 수입사로 봤을 때 아마 홍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실만한 제품은. 일단은 뭐 조건희 기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낸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이륜차 안전모 안전 실태 조사 결과 해서 그 충격 흡수성 그리고 인증 관련해서 인증 유무 이런 것들을 같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된 헬멧 제조사 혹은 수입 판매사의 목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HJC가 있고 네. 우리가 흔히 크랭크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날로그 플러스 그리고 베런이라고 또 있습니다. 바런이라고도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풀젯 타입의 헬멧이고요. 그리고 아우라 이 회사는 제이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SST 그리고 세나 그리고 모토무아 JM딜 그다음에 SOL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제품은 제품명 자체도 되게 장황하고 그 병행 수입으로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딱히 뭐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제품명이 소드핏 클래식 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이에요? 네, 그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게 뭐랄까요? 이게 병행 수입, 그러니까 직수입되는 경우에 검사를 피해서 들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매 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필요가 요것을 좀 챙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 검사에 들어갔던 헬멧들 제조사 판매사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적합 판명을 받은 제품 중에서도 또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약간 벗어난 제품들이 있고 완전히 그 말도 안 되게 수치상으로 벗어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다 보도 자료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부적합 판명, 뭐 적합 판명 이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좀 링크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실제로 이 충격 흡수성 테스트에 따르면 이 기준이 되는 그 단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좀 과한 정보일 것 같은데 조건희 기자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그 헬멧 제품들의 테스트 결과가 어떤 것들은 조금 약간 정말 미달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한참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일부 제품들의 경우에는 충격 흡수성 테스트에서 최대치인 숫자 1만 미터 퍼 세크 맞나요? 네, 이거 잘 단위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것은 정말로 측정 가능한 이 테스트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페일, 완전히 실패한, 완전히 충격 흡수성에서 거의 빵점을 맞았다고 봐도 되는 수치인 거거든요. 기준 미달이다. 네, 완전히 기준 미달이다. 기준이 이제 뭐 지금 여기서 기준치를 통과한 것들이 충격 흡수성이 2000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이 넘어가는 경우는 만 이상은 그냥 만으로 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측정 불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측정 범위를 너무 많이 넘어가 있다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전 기준상으로 우리 KC 인증에서 안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 3,000이 안 돼요. 2,943 요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 2,943으로 네, 네.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만이면 3배가 넘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실패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내용들 보도 자료를 쭉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문의를 하고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직접 저희가 네. 어디 있었죠? 충북 음성 혁신도시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 신도 씨가 쫙 깔끔하게 딱 네. 있었고 식사가 별로 맛이 없어서 혁신도시라서. 한국 소비자원은 그러면 어떤 기관입니까?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이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1987년에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이 되었고 2007년에 소비자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소비자보호원이라고 했던 맞습니다. 그곳이 그 기관이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터뷰 참여해 주셨던 네. 원의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다 기억나시겠지만 그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보았던 게 이전에 1987년도의 법이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소비자는 사실은 판매자, 생산자와 동등한 위치에서의 그러니까 위치상으로서 뭐 보호를 해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가져야 하는 그 동등한 존재로서 인지를 하면서 소비자원으로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륜차 안전모 실태조사 이번에 저희가 얘기하는 맞습니다. 주제죠. 요거 이전에도 저희가 모터사이클 결함 및 불량 신고나 브레이크 마찰제의 성면 검출, 이륜차 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등 이제 그런 조사들을 진행을 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이륜차 안전모 실태 조사는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까? 일단 이번 그 이륜차 안전모 실태 조사는 그 안전감시국의 생활안전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모터사이클 등록 대수나 이륜차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등의 현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원 측에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모터사이클 안전에서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머리 손상을 방지하는 헬멧의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에 대한 기획을 진행해야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번처럼 조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상급기관이나 정부기관들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소비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비대면 이슈 때문에 네. 모터사이클 그 인구가 또 늘어났고 물론 이제 상용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조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조건희 기자께서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들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굉장히 맞다. 네, 체계적인 정말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를테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보를 데이터 취합하고 취합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소비자 상담센터 네네네. 이 전화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72번. 띄워드릴게요. 네. 국번 없이 1372번 누르면 됩니까? 네. 각 지역 번호를 누르셔도 될 겁니다. 핸드폰에서 보통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거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통합적인 제보 내용을 취합을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또 심지어는 그 소방서 사고가 나면 그 이송을 하는 소방서 데이터가 그죠? 올라가니까 그쵸? 출동을 하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들어간 것이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고 치료하는 이제 응급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응급치료센터들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까지도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조회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 진짜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선진국이구나. 진짜 좀 네, 차오르는 좀 게 놀랐어요. 있었어요. 네. 응급실 가면은 왜 다쳤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제가 이 근래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많이 봤지만
경찰 쪽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을 하죠. 물론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 신고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기록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해요. 네, 충격 위치며 사고 상태, 뭐 날씨, 날씨, 조명 상태 이런 것까지 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굉장히 안심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어쨌든 확인을 하고 관계기관에서 다 항상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게 필요할 때 그것을 들여다보고 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륜차 안전모 네.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한 이륜차 안전모 실태 조사의 네.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누구다? 라이더인 거죠. 라이더죠. 헬멧을 소비한 그치. 헬멧을 사람이니까. 구매한 사람들이니까. 네, 이들을 안전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 건데 어떻게 해서 이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헬멧을 수입이나 그 수입 제조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품의 그 안전 헬멧이라는 것은 안전성을 계속해서 담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인 거였죠. 물품의 제조 단위 로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왜 다른가 하면 헬멧을 만들 때 이번에 처음 만든 거하고 나중에 만든 것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제조 단위로서 뭐 몇 개를 찍어냈다가 아마 그 기준점이 다 각각 다 회사들마다 다를 텐데 그것은 그 로트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동일한 품질을 가진다라는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시험 제품이 10개 헬멧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제품의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사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더 자세하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해 주신 게 온라인 오픈마켓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N사, D사 네. 다 검색하시는 그 오픈마켓의 판매량을 조사를 해서 그 판매량 상위로 분류되는 제품 중에 가격대랑 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픈페이스 헬멧으로 소팅을 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픈마켓에 들어가서 그 위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격대랑 저것까지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그 쇼핑몰 들어가시면은 다 거기서 이제 가격대, 색깔 막 이런 거 조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고르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격대랑 스타일 선정을 해서 이번에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10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시험했던 제품들은 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한국소비자원 측에서 매입을 해서 직접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직접 구매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원래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시험이랑 조사들은 다 내부의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모터사이클 헬멧, 뭐 자동차 헬멧도 마찬가지고 헬멧 이 충격 테스트 하는 장비가 굉장히 그 고가이기도 하지만 전문 장비라서 특수 장비. 네, 그 쉽게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그 전문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 시험 기준과 방법은 그 모터사이클 헬멧 인증 기준인 국가기술표준원 KC 인증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실험실이 그 시험실? 네네. 시험 그 아예 건물이 따로 맞아요.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그 소비자원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큰데 그 옆에 따로 있는 별도로 있던 굉장히 넓고 광활하고 근데 어쨌든 헬멧은 굉장히 특수한 장비로 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험에서 10개 중에 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국가기술표준원 KC 인증 담당 기관에 모터사이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모터사이클 헬멧을 구매 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부적합 판명을 받은 8개 제품
수입, 판매, 유통업자에게 이 시험 제품과 동일한 제조 단위를 가진 제품들에 대해서 판매 중지, 수거, 환불 또는 교환에 대한 내용을 시정 사항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강제 조치가 아니라 권고 조치인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 제조 단위라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들은 다 수거해서 뭔가 조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 제품이 제조될 때마다 우리가 그 자동 모터사이클도 그 차례 번호가 찍혀 있고 이때 생산된 것은 그 하나의 묶이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리콜을 들어갔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리콜이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처럼 이 제조 단위에 따른 것들은 그 제조 단위에 있는 하나의 제조 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같은 품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전 실태 조사 결과로 나온 모든 제품들이 다 뭐 불합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테스트를 했던 제조 단위에 해당하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판매 중지나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권고. 네,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 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나요? 그건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그 소드핏 클래식 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 이 제품이 구매 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우리가 직수입하는 것들이죠. 네. 직구. 직구. 네. 직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의류조차도 전부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원래대로. 원래 수입자가 있다면. 그래도 그렇죠. 라벨도 다 작업을 다 해야 되고, 그죠? 라벨 네.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입이 되던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죠.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구매 대행, 그러니까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 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들어와서 판매가 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구매 대행 특례 대상에서 안전 헬멧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권고를. 아니 이건 권고가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그 모터사이클 헬멧에 대해서 인증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후 관리를 강화하시는 어떠하시겠습니까?라고 한 거죠. 국가기술표준원 KC. 네네. 네.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수입 판매업자들한테 이제 권고. 그렇죠. 이제 실제로 수입하고 판매 제조하시는 쪽에서 이것을 이 뒤에 일들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고한 후에 지금 8개 제품 불합격된 8개 제품이 있는데 요게 인증이 취소가 되거나 혹은 불합격 제품 판매자한테 뭔가 행정 조치 이런 것도 진행이 됩니까? 사실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사실 그게 궁금해서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적합이면은 사실 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증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 이번에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뭐 다행히 없네요. 없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헬멧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문제 하나. 그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똑바로 안 내준 거 아닌가? 인증을 잘못 내준 거 아닌가? 그렇죠. 테스트를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들이 책임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불합격되는 제품을 합격을 준 거 아니야? 맞아. 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기관에서 테스트를 한 건데 불합격이면 그럼 인증이 그 전에 나왔었더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인증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의문점 두 개. 그렇죠. 그래. 그때는 통과되는데 지금은 왜 이래? 왜 떨어졌어? 그래. 합격 제품이라며. 그래. 근데 떨어져. 맞아.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또 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의 인증을 취소하거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근거가 소비자법이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도 그 법령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되는 기관인 거죠.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은 그런 것을 강제하거나 하는 조치를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을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은 그것을 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거고요.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그 제도적인 사각지대를 파악을 해서 이번처럼 담당 기관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 문제 있는데 살펴보세요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거 알아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판매자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를 해서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그 관계 기관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인데 사실 인증 취소나 판매자한테 행정 조치를 하는 것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네. 이런 시험을 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희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강제 조치가 없는데 이거 그렇게 얘기만 한다고 뭐 바뀌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지만 소비자원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지 이것을 토대로 그 암행어사 출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조치는 어디에서 취해지느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가기술표준원 이게 결국엔 KC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이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국가기술표준원에 담당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자세하게 묻지 않으면 어떤 식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전달받아서 듣기로는 이런 식의 그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헬멧에 관련해서 저희가 헬멧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브레이크 슈에서 성면이 나온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판매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분명히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진행을 한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국기술표준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지 조사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실사를 하신 다음에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와 판매자들에게 알려지잖아요. 이 해당 내용이. 그러면 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에게 아까 권고 조치로서 그 이 제품들을 그 품질을 개선하거나 혹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 해당 로트와 동일한 제품들의 군에 있는 것들은 회수 조치를 하거나 환불하는 등의 권고 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적합 판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인증이 취소되는 거는 사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고 시정을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끝날 일인데 인증을 취소하는 거 전에 시정 권고를 업체에서 받아들여서 시정을 하면 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인증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을 쓰고 사고가 나서 큰 부상을 입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되게 건강한 방식인 거죠. 네. 소비자원은 그런 건강한 그 선순환을 기대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감시 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중요성을 계속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8개 사업자 중에서 6개 사업자는 권고사항을 다
개선 계획에 그러니까 공고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다 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체 중에 한 군데에 대해서 또 그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그 공고 사항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서 개선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그걸로 만들어야 되나.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의 조치나 조사 방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치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도 잘 이번에 알았던 건데, 그러니까 제조 단위에 따라서 품질이 변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험을 할 때 그 제품 이 시험 단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단 그 시험 자체에서 전제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냐면은 이거는 주기마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만 공고 조치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는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엄청 많이 되는 이유가 건강한 사업자들의 상업 행위를 굉장히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그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들로 많이 옮겨 적은 언론사들의 뉴스처럼 이륜차 안전모 80%가 안전기준 미달 이렇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기존의 정상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던 곳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기적으로 헬멧 가져와서 깨라.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비용이. 근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에서는 직접 그 소비자의 그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제품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들을 일부러 직접 구매해서 테스트를 삼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치를 권고 조치인데 심지어 네, 맞습니다. 권고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강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이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선 계획을 회신하라고 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고 네. 그 계획을 얘기를 해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획을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 문제를 시정하겠습니다는 것으로 계속 그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소비자원 그 담당관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이게 사업체를 규제하거나 뭐 판매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을 그들도 몰랐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입원이라고 그렇지. 하면 생산하는 브랜드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생산하는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공장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얘네가 할 줄 모르는 건데 이런 것을 알면은 향후에 만약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은 판매자들도 좋은 거죠.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안 일어나고 그것을 자기들이 책임을 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안 했다. 이 정도면은 인증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좀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여론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굉장히 옳지 않죠. 그렇죠. 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 리콜에 대해서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 네.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자동차 리콜이라는 게 그 회사에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네. 네.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들은 건강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나쁜 제품을 공급했다. 그럼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얼른 개선해서 그들에게 우리 회사, 저 회사는 책임을 되게 지는 회사구나. 믿고 그 회사의 제품을 계속해서 쓸 수 있겠다. 네. 나는 이 건강한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한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많이 팔았다는데. 구매를 하셔야겠습니까? 심지어 판매 순위로 꼽은 제품들 중에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되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불합격된 8개 네. 제품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거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오픈마켓에서 검색해서 네. 상위 10개를
가져다가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럼 구입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럼 그 구입한 소비자가 이 소비자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나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상담센터 제보하는 창구거든요. 여기가 국번 없이 1372번입니다. 네. 1372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 구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는 이 피해 구제 접수를 상세하게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셨고 뭐 제품 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받은 걸 받아서 이제 이 판매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자동차 리콜 말씀하셔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리콜 같은 경우에도 보도를 보면은 몇 월 생산부터 몇 월 생산까지라는 그 대상이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의 제품이 아니라 그 행당 로터에 있는 제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제 소비자원에서 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있겠죠. 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372로 전화를 한 다음에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그 헬멧 그 안전 실태 조사 결과 뭐 이런 거 보고 전화 드렸는데 제가 쓰고 있는 헬멧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그쪽에서 아 예 어떤 헬멧이시죠? 네 요런 헬멧입니다. 얘기를 하면 아 네 그 회사는 이래저래 해서 조치를 해주기로 해놨으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마도 확인 절차 들어가고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아마 이런 식의 맞아요. 것일 겁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번 이 안전 실태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고 그 이행 권고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이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헬멧들을 우리가 직접 갖고 있는 거는 있으세요? 실제로 직접 갖고 있는 거는 없고 저희가 뭐 써보거나 뭐 써보고 테스트 해본 테스트했던 제품들은 거는 있죠. 저는 뭐 합격 제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제가 화가 많이 났던 이유는 이 제품 여기 그 상위에 판매 상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판매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패션성이나 예쁘게 보이는 헬멧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규 라이더들 헬멧에 대한 안전 헬멧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그 인식이 별로 없을 수 있는 신규 라이더들 젊은 층들 그리고 새롭게 모터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분들이 이런 헬멧들을 제일 많이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만큼 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통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인 안전 운행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사고가 나서 이 기준치에 미달한 헬멧을 쓰고 사고가 나가고 큰 부상을 입게 되면 그건 우리 사회 모터사이클 이륜차 산업 전반에서 굉장히 위해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모터사이클 연합회든 혹은 협회든 이런 쪽에서도 이들에 대한 뭔가 조치 혹은 규탄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런 분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헬멧이 선물을 받거나 새로 인터넷으로 그냥 구매한 제품이라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세요. 갑자기 너무 많이 흥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까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라면서.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저는 오늘도 출근하면서 일을 하러 나오면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정말 한편으로는 그 라이더한테 가서 저 그 헬멧 안전 기준 떨어진 헬멧이니까 교환이나 환불 받으세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것은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것이라서 아까 우리 KC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런 쪽에서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 과태료를 먹인다고 하면 부여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을 통해서 라이더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현수막을 걸어서 이런 제품들 쓰시는 분들은 환불 조치 받으세요라고 안내해줘야 되는 책임도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했던 쪽에서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정부 기관에서 해줘야 하는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이더의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도 어쨌든 판매하기 전에 지금 첫 번째 그 소두비 클래식 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 이거 말고 나머지는 어쨌든 인증을 받았던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요새 지금 아까 소두비 클래식 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 블랙 이런 것처럼 요새 클래식 혹은 소두핏 헬멧이라고 해서 판매되는 미인증 헬멧들이 있어요.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두께보다도 얇은 쉘을 가진 그 안에 EPS가 없는 헬멧들을 엄청나게 판매하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보고 사실 말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강력하게 얘기할게요. 그 지금 아마도 저희 여기 이슈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바이크를 타고 계시거나 앞으로 탈 거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본인이 지금 타고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헬멧은 그냥 바가지입니다. 그냥 머리가 깨져요. 저는 사실은 그 사고 나서 미인증 헬멧이 쓰고선 사고 나서 그 본 적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무 자극적인가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판매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제품은 착용용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판매하셔도 그거 불법이에요. 이건 실제로 인증받은 헬멧이 아니고 완구 혹은 장식품이니까 사서 쓰고 다니는 건 당신들 책임이에요라고선 책임을 돌리고 판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된다 혹은 제가 불법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하시고 그렇게 해서 라이더들이 그런 헬멧을 쓰고 사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내 고객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전 그 소비자들 분들이 그러니까 헬멧을 이것을 찾고 구매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 게 그러니까 나의 안전보다 내 머리가 작아 보이는 게 더 중요하세요? 중요할 수도 있긴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요런 헬멧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우리가 뭐 잘난 건 아닌데 그것에 대한 뭔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한 번 정도 알려드리는 기회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헬멧 턱끈 안 매시는 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뭐 턱끈 안 쓴 건 사실 헬멧을 안 쓴 거랑 매한가지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다. 되는지 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 네. 헬멧을 쓰지 로켓 날아가듯이 날아가요. 헬멧이. 그렇지. 빵 사고 나면 로켓 날아가듯이 헬멧만 뿅 날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뚫어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얘기가 격해져서 지금 미인증 헬멧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사실 미인증 헬멧 소위 소두핏이라고 불리는 안전 기준에 굉장히 못 미치는 헬멧들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실제로 클래식 선호하시는 라이더들 중에서 그 소두핏 헬멧을 굉장히 예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좋은 그 거리를 만들어 주신 노력해 주신 소비자원의 네.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 팀에서 바이크 타시는 분도 있다고. 네. 가와사키를 타신다던데. 그래서 저희가 여쭤봤죠. 그럼 모터사이클 관련해서 조금 더 계획이 있으신가? 추가 계획이 있냐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건처럼 모터사이클 라이더랑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실태 조사와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 사례가 있거나 어느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라이더니까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제도적인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제보하시고. 그치. 네. 제보 많이 1372번. 1372번. 네.
제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맞습니다. 쌓여서 그들도 이런 것들의 조사가 필요하구나, 시험이 필요하구나. 특히 저는 그 아까 보험에 대해서 네.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계속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내는 보험료가 너무 부당하다 하거나 혹은 뭐 모터사이클의 뭔가 작동 불량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직접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접수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창구가 있다라는 것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이게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상담할 곳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맞습니다. 혹은 이를테면 이번 이륜차 안전모 안전실태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헬멧을 쓰고 사고가 나서 부상을 크게 입으셨다. 그것도 여기다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다른 조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쪽에서도 안내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쨌든 이 지금 10개의 제품들 중에서 불합격된 8개 제품들 중에서도 해당 그 구매 기간 동안 어떤 특정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생산된 시기. 모든 제품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서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산된 제품들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은 그 소비자원이나 혹은 그 해당 수입업을 판매처. 네. 통해서 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에 근데 2개는 안 했습니다. 어디예요? 안 돼요. 저희 고소당해요. 고소당해요. 지금 막을 변호사비도 없어요. 저희 법무팀이 없어요. 아는 변호사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 이야기할 게 있을까요? 전 사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 일반 언론들이 모터사이클을 다루는 행태 방식이 또 한 번 더 붕괴를 하게 되는데 좀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굉장히 보고요. 정말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모터사이클 인구가 늘어나면 모터사이클 인구를 줄이거나 적대시할 게 아니라 그렇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언제까지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은 자신들의 잡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야근하실 때 다 야식 시켜 드시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 바뀔 필요가 있다. 또 표정이 또 이렇게 되고 굉장히 분개하는데 보셨어요? 여기 입술 떨리는 거 보였어요? 우리 구독자들 다 네, 저희 라이더들이야. 전면 번호판 네.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현안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그 모터사이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건 당연한 거 같아요. 어쨌든 유저들이 많이 모터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시장을 산업으로서 이 사회가 바라보고 있다. 맞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 지점으로 보여져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정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무튼 뭐 저는 우리 다 같이 마무리로는 역시 소비자원의 네. 이런 활동 지지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궁금하거나 혹은 이런 소비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 아까 제보도 전화번호 주시고. 뭐라고요? 1372 1372 네. 1372번. 네. 훌륭한 아주 훌륭한 네. 기관. 앞으로 더 활동 기대하고요. 저희도 네. 저희도 열심히 조사하고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사이클 관련한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계 기관에서도 해당 내용 갖고서 라이더들을 위한 입법이나 그런 실질적인 것들이 조치도 좀 필요하고요. 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험 같은 거. 그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추가 취재를 해서 네네. 그것에 대한 보도를 그런 것도 또 재밌겠네요.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보험 문제점 있으니까 보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었는데. 보험 쪽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륜차 안전모 실태 조사에 대한 한국 소비자원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기 이슈를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륜차 현재 1륜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 그 취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이슈를 이야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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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소비자원 많으셨어요. 1372 1372